네,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중반을 향해 가면서 각 후보들의 셈법도 점차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황교안 후보는 지지층 성향이 겹치는 김기현 후보를 겨냥해서 울산 KTX 땅 투기 의혹을 제기했죠. 김 후보를 뒤쫓는 안철수 후보가 여기에 가세를 했는데요. 천하람 후보는 역으로 황 후보를 의도적으로 띄우는 모양새입니다. 박준우 마커가 주민에서 전당대회 관전 포인트 정리했습니다. 절대 존엄의 자리에 오른 조 국장대행, 그야말로 무소불위의 전권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오늘 박마커는 국민의힘 전당대회 소식을 총정리하라는 아주 지엄한 명령을 내렸는데요. 관련 뉴스가 어마무시하게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라 좀 시급하긴 했지만 그래도 한눈에 알기 쉽게 정리해드리려고 합니다. 주요 관전 포인트 3가지를 꼽아봤는데요. 먼저 아바타 딜레마부터 좀 인해보겠습니다.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들을 업고 다니고 있잖아요. 기대는 게 아니고 아예 업고 다니고 있더만요. 아니 그런 아바타들 내놓고 뭘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는데 정의하고 싶으면 내가 후보라고 나서서 하시고 뒤에서 그렇게 궁시렁궁시렁게 하세요. 참. 천하람 후보 이준석 전 대표의 지원에 힘입어 선거 전 데뷔와 동시에 이 초반 러시에 성공했죠. 높아진 관심도에 비례해서 천 후보와 이 전 대표를 향한 공세 수위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는데요. 특히 양강 후보들이 적극적입니다. 이 천 후보에게 이준석 아바타 프레임을 씌운 건데요. 천 후보가 사실 이준석 전 대표 뒤에 있지 말고 정말 본인의 색깔로 승부를 해야지 정말 성공하는 정치인이 될 수 있다. 저는 그 말씀 드리고 싶어요. 이준석 천하람 콤비, 이런 공격은 예상했다는 듯 공동대응을 펼치고 있죠. 이 전 대표는 자신이 공격당한 마냥 방어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김기현 후보를 향해서 이준석 못 나오게 하려고 억지로 당원권 정지 2연타 시켜놓고 출마하라니 무슨 코미디냐 이렇게 반격을 했는데요. 김 후보를 조종하는 사람이나 정체를 드러내라고 하라 이렇게 쏘아붙였습니다. 천 후보도 곧이어 협공에 나섰습니다. 김기현 후보님은 그러면 윤핵관 아바타냐 이런 얘기 하는데 사실 저는 이런 얘기 다 안 하고 싶습니다. 자기 능력을 보여주시는 거고 어제 있었던 토론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그 귀에 무슨 어떤 무전장치를 끼고 시키는 대로 발언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바타 프레임은 오히려 안철수 후보에게 더 독이 된다는 점도 주지시켰습니다. 이 얘기하면 가장 피해 보시는 게 또 의외에 안철수 후보가 의문의 일패를 당하시거든요. 예, 그래서 MB 아바타입니까? 제가 MB의 아바타입니까? 논란까지 생각한다면은 이게 우리 전당대회에 별로 그렇게 또 도움이 되는 프레임은 아니다. 앞서 이준석 천하람 두 콤비의 아바타 프레임 방어 논리, 유튜버 빠니보틀과 곽튜브였죠. 그 여행 유튜버들 보면은 네. 그 처음에 빠니보틀이라는 분이 되게 유명했어요. 네. 나중에 이제 그 러시아 쪽 여행 다니다가 곽준빈이라는 사람 만납니다. 그게 곽튜브거든요. 빠니보틀이 끌어들이고 곽튜브 계속 끌고 다니면서 이렇게 인지도를 높였지만은 예. 요즘 최근 몇 달은 곽튜브가 훨씬 낫습니다. 더 잘 나가요. 네, 곽튜브인 천 후보가 빠니보틀인 이 전 대표를 조만간 넘어설 것이란 그런 암시인데요. 그럼에도 여전히 곽튜브보다 빠니보틀의 존재감이 더 크게 느껴지는 건 어쩔 수 없는 걸까요? 이 전 대표는 오늘도 이 라디오 노쇼로 존재감을 과시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오기로 돼 있었는데 조금 좀 늦는 것 같고 전화도 안 받는다고 하는데 최강 인터뷰 시간에 무려 30분을 잡아놨는데 아직 오지를 않고 있고 전화 연락도 받지를 않고 있습니다. 지금 혹시 라디오를 듣고 계시면 전화 좀 받아주십시오. 아바의 안단테 안단테가 아니고 알레그로로 좀 빨리 좀 와주세요. 이 전 대표 오늘 이 KBS 아침 라디오 인터뷰가 잡혀 있었죠. 하지만 이 약속 시각에 그 스튜디오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전화 연결마저 불발됐는데 진행자는 시간을 끌었지만 끝내 이 전 대표와는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빅스피커, 킹메이커, 이슈메이커, 트러블 메이커라는 이름도 있는데 오늘은 최강시사의 트러블 메이커가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이 대타를 투입해 급히 방송 공백을 메꿨는데요. 애국배도 대타는 천하람 후보였습니다. 다행히도 천하람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급하게 연락을 받아주셨어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천하람입니다. 천하람 후보 언제까지고 이준석 대타 신세가 될 수만은 없겠죠. 언젠간 이 빠니보틀이라는 산을 넘어야 할 텐데요. 이 전 대표의 펑크 덕분에 이제는 곽 후보의 시간이라며 너스레를 떨었습니다. 저는 오히려 좀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요새 저를 열심히 지원하고 스피커 역할하고 너무 좋고 고마운데 가끔 제가 선 넘었다고 느낄 때가 뭐냐면은 저랑 무슨 동시간대 라디오를 잡아요. 그리고 보면은 저희 천하람 이준석이 무슨 보면은 막 헤드라인 다툼하고 있어요 보면.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 저한테 한 번 더 기회가 온 것 자체가 굉장히 잘된 일이다. 이준석 대표도 원하고 있을 거다 생각합니다. 따로 또 같이 전략을 쓰고 있는 두 사람, 요 며칠 함께 응원 중인 후보도 있습니다. 이 두 번째 관전 포인트, 신스틸러 황교안인데요. 지난 15일 토론회 이후 황교안이 바뀌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죠. 이번 토론회에서는 이 부정선거의 부자도 입 밖에 꺼내지 않았는데요. 이 부정선거 부세였던 지난 2021년 대선 경선 토론회 때와는 180도 바뀐 모습입니다. 수석 민심의 관심은 부정선거와 4.15 총선이 총체적 부정선거였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반드시 정권 교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지난 총선 때 저질러졌던 부정선거의 의혹을 제가 부정선거의 틀을 벗겨내야 된다. 부정선거를 벗어던진 황 후보, 이 토론회 서두에서부터 노래를 부르면서 시선을 강탈했죠. 짠짠짠짠짠이야. 저 황교안은 정통 보수의 유일한 진짜 계승자입니다. 종북 좌파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저 황교안이 국민의힘 당대표가 되어야 합니다. 자신이야말로 찐 보수라는 의미를 담은 성공인 것 같은데요. 이 삭발 에피소드를 이용해서 자기 희생적인 유머를 한 점도 눈길 끌었습니다. 정치 투쟁이 불가피할 때는 어떻게 할 거냐? 1번 삭발, 2번 단식. 둘 다 하셨습니다만 1번, 2번 중에 선택해 주십시오. 들어주십시오. 네, 삭발을 택하셨습니다. 단식 좀 힘드셨나요? 끝나고 나서 아주 굉장히 멋있어 보였던 것이 바로 삭발입니다. 맨 처음에 제가 가발을 써니 여전히 이런 얘기 하다가 결국 이것 때문에 다 정리가 됐어요. 화끈한 공격력도 선보였는데요. 이 김기현 후보의 울산 KTX 땅 투기 의혹을 때린 겁니다. KTX 울산 역세권 연결도로 관련 의혹 반드시 해명해야 됩니다. 김 후보 소유의 땅을 지나가도록 그렇게 휘어지게 노선을 변경했다는 의혹. 그리고 그래서 3,800만 원에 산 땅에 엄청난 시세 차익이 생겼다고 하는 그런 의혹.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해명을 해야 하겠습니다. 의혹을 말끔히 해소하지 못한 이상 이 사퇴만이 답이라며 김 후보를 압박했죠. 이 새로운 사퇴 요정이 탄생한 순간이었습니다. 김기현 후보가 만일 당대표가 되면 총선 때 모든 언론, 모든 야당이 다 그 땅 이야기로 도배를 할 겁니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총선 승리를 위해서 선당 후사의 정신으로 용기 있게 사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히 천하람 후보는 곧바로 이 사퇴 요정 찬양에 나섰는데요. 제대로 한 방을 날리신 분은 아무래도 황교안 후보 아니신가 싶습니다. 황교안 대표께서 그 멋진 중저음의 보이스로 김기현 후보 사퇴하십시오. 그래 제가 그래서 이거 뭐야? 토론회 중에 깜짝 놀랐습니다, 사퇴하라고 진짜. 해가지고 이게 참 놀라운 것이 황교안 후보가 부정선거 얘기만 안 하시니까 토론이 너무 좋으세요, 내용이. 이준석 전 대표도 이 토론회 이후 역시 우리 총리님이 희망이다라면서 황 후보를 띄웠습니다. 이 내 마음속 1등이라는 입장을 밝혔죠.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가 뭐 저도 같이 일해봤지만은 여러 장점이 있으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좀 음모론적인 주장, 좀 뭐 부정선거론이라든지 이런 거를 이야기하시면서 상당히 대중적으로 실망하신 분들이 있었는데 어제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부분이 많이 절제되고 실제로 황교안 그 후보가 굉장히 적절한 이의 제기들을 하는 걸 보면서 이번 선거 토론에서 의외로 좀 관심을 받는 분이 될 수 있겠다. 두 사람이 이렇게 한 목소리로 황교안 폼 미쳤다를 외친 이유는 뭘까요? 이 정통 보수의 파수꾼을 자처하고 있는 황 후보, 김기현 후보와 캐릭터가 겹치는데요. 아무래도 이 황 후보가 김 후보의 표를 잠식해주길 바라는 속내겠죠. 이런 두 사람의 마음을 읽었는지 황 후보도 적극적으로 기대에 부응하고 있는데요. 세 번째 관전 포인트, 수교 크로스입니다. KTX 관련된 이런 이슈들이 나중에 이제 우리 당 대표가 만약 된다고 하면 민주당 정말 물어뜯을 겁니다. 그럼 그 이재명처럼 그 잘못해서 빨리 또 자백하고 해야 되는데 이게 막 굉장히 큰 문제가 될 거예요. 황 후보는 어제 광주, 전북, 전남 합동연설회에서도 김 후보를 공격했죠. 연설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김 후보의 땅 투기 의혹을 또다시 언급한 건데요. 여기에 안철수 후보도 가세했습니다. 안 후보와 황 후보가 이 사안에 있어서만큼은 일시적으로 수교를 맺은 모양새입니다. 근데 어제 토론에서 김기현 후보는 어땠습니까? 황교안 후보의 울산 KTX 역세권 시세 차익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했습니다. 95% 할인에 팔겠다는 능글맞은 말로 그 이상 엄청난 시세 차익이 났다는 걸 오히려 인정했습니다. 안 후보는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이 김 후보의 의혹을 대장동 의혹과 결부시켰죠. 이 김 후보가 당대표가 되면 국민의힘도 이 대장동 의혹을 마음껏 공격할 수 없다는 논리인데요. 김기현 후보는 1,800배 차익에 대해서 제대로 해명해야 합니다. 국민의 상식과 도덕적 기준에 맞는 해명을 하십시오. 김기현 후보가 당대표가 되면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의 대장동 비리 심판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공격을 받고 총선 필패의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김 후보는 안철수, 황교안의 이 수교 크로스 공격에 크게 반발했습니다. 민주당 DNA가 우리 안에 있다고 치탄했는데요. 가짜 뉴스 막 만들어 퍼나르는 민주당식 못된 DNA가 우리 페스티벌이 될 전당대회에 횡행하고 있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민주당식 프레임을 하면서 내부 총질하는 후보 여러분 용납하시겠습니까? 내부 총질, 이준석 전 대표를 공격할 때 쓰던 용어를 이번엔 안 후보에게 갖다 붙였습니다. 그만큼 김 후보도 기분이 언짢았던 것 같은데요. 이미 문재인 정부 때부터 털었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고 반발했습니다. 저 김기현을 잡으려고 문재인이 청와대 경찰청 출동시켜서 그때 다 나왔던 얘기입니다. 재탕, 3탕, 4탕, 이제 사골탕까지 다 끓일 모양인데 탈탈 털어도 하나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게 있었으면 제가 여기 여러분 앞에 서 있겠습니까? 우리 전당대회에서 아니면 말고씩 이런 거 하면 여러분 용납이 안 되시죠? 김 후보 측은 이 캠프 차원에서도 철벽 수비에 나왔습니다. 안 후보의 땅 투기 의혹 발언에 대해 당 선관위에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건데요. 터무니없는 가짜뉴스라는 사실을 익히 알 수 있을 텐데요. 그런 사실을 빤히 알면서도 아니면 말고식으로 한다는 것은 정말 저급한 정치 공세여서 이런 사람이 당대표가 되면 큰일 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안철수 캠프도 즉각 입장문을 내고 맞섰습니다. 이 자신에게 제기된 의혹에 당 선관위를 끌어들인 행태가 무책임하다고 반발했죠. 당 선관위는 일단 이번에는 안 후보가 과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선거 전이 과열 양상을 띠면서 네거티브가 심화하고 있다는 건데요. 곧 경고 메시지를 낼 방침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국민의힘 전당대회 3가지 관전 포인트를 정리해드렸는데요. 앞으로도 이 3가지를 염두에 두시면 전당대회를 좀 더 흥미롭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주민 한마디는
소식은 등식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국내임 전당대 이꼴, 천하람의 아바타 딜레마 곱하기 신스틸러 황교안 곱하기 수교 크로스.